오늘 BK 뉴스 브리핑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가 한국을 첫 번째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소식과 한일 WTO 제소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에 유리한 발언을 한 진짜 이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패배한 트라우마로 이번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온 반면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G와 관련하여 최초, 최단기 등의 다양한 수식어를 보유한 한국인데요. 5G는 그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난리를 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산업 분야라 할 수 있죠.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한국의 5G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가 한국과 첫 번째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의 통신기업 버라이즌, 그들이 파트너 국가로 최우선이자 첫 번째로 선택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는데요. 미국의 CNET은 버라이즌이 한국과의 5G 로밍 계약을 체결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5G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한국과의 계약을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버라이즌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이제 한국의 3.5GHz 미드밴드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하는 한국의 파트너 업체는 바로 한국의 LG U+입니다. 관련하여 버라이즌의 최고 기술 경영자인 카일 멜레디는 IT 언론 라이트 리딩을 통해 버라이즌이 파트너십을 맺게 될 다양한 국가 중 첫 번째로 선택한 국가가 한국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는 다른 국가와의 글로벌 로밍 파트너십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버라이즌과 같이 5G 발전을 주도하는 국제 통신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모색할 것인데, 한국과의 로밍 서비스는 그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LG U+가 화웨이 이슈로 인해 미 국무부 사이버 국제통신 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길 촉구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미중 간의 갈등에 우리 기업들이 휘말리지 않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엔 한일 간의 갈등 재점화와 관련된 미국 소식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간의 WTO 제소 부분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일부 사실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일본을 더 사랑하고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트럼프와 중국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트럼프의 대중국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균열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트럼프가 현재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고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로 중국 기술을 차단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동맹국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한일 갈등은 트럼프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일본은 반격하겠다고 맹세했고 한국도 이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기존의 트럼프는 한일 문제에 개입하여 긴장 완화를 시키는 것을 꺼려했으나 지소미아 협정 문제로 한국 정부에 압박을 한 바 있었다면서 다시 이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전선에서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있던 공급망을 본국으로 가져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에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을 구하면서 필수품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시아 우호국들의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이라는 기사는 베이징 카네기 칭화센터의 자오통 수석연구원의 의견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은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석하는데요. 즉, 미국은 중국이 잡고 있는 공급망을 자국으로 이동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양국 간의 갈등이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중국은 이를 환영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는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불만이 공유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미의 3국 안보 동맹이 결코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 마냥 언급하고 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닌 것이 이전부터 미국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세계적 갈등 유발에 명분이 필요하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WTO에서 일본에 동조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미국의 이런 태도가 한국에 유리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한국을 버리려 한다는 일부의 왜곡과 호도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문제의 당사자인 일본이 지금 어떤 모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예상 가능한 강경한 대응들과 더불어 황당한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은 아베 정권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민당 내 보수 그룹인 보수 단결의 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즉시 실효성 높은 제재를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촉구하는 결의도 책정했던 모임이라 기사는 덧붙이고 있는데요. 당 본부에서 열린 회합 후 타카토리 슈이치 의원은 기자들에게 자산 매각이 실행되면 한일 조약과 경제 협력의 근간이 전복되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이 이전에 한국에 패배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일본 외무성이 3일자로 국제법률국 경제분쟁 처리 부문을 신설했으며 WTO 소송과 경제연계 협정에 따른 분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국에 설치되어 있던 국제경제분쟁 처리실을 부과로 격상하고 국제법국으로 이관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부처 신설을 한 계기가 바로 한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패소로 인해 일본은 예상치 못한 역전패를 당하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분쟁을 둘러싸고 법률 면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으며 현재 일본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WTO 소송은 한국과의 반도체 소재건을 비롯하여 40건에 달하기에 부처를 신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이번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일본의 각오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아울러 산케이는 이와 관련한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기업 매각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한국 이탈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기업의 현금화가 현실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로 되는 것이 현재 패스트 리테일링의 자회사 지유와 닛산 자동차, 온워드 홀딩스 등의 한국 철수 결정입니다. 덧붙이기를 한국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들과 인구 5천만 명의 시장도 있어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정치와 비즈니스는 별개라고 생각해왔지만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정치 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간다는 이 주장은 어폐가 있는 것이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도리어 살아남기 위해 우리 대기업에 직접 납품을 하려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사가 언급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되어 떠나가는 것임에도 희한한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그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겠다는 일본 기업이 있다면 멀리 안 나간다는 배웅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